우정 힌트. 이건 제가 본 거예요. 가장 무서운 동남아 공포영화. 마녀도의 기이한 전설을 각색하다. 베트남판 산촌 선생이라고도 불린다. 완전 영화를 꾸준히 보는 사람마다 진짜 천선자들이에요. 베트남에 아주 기괴한 섬이 있다고 합니다. 마녀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도 생기가 없다. 음기가 짙다. 저주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섬에 온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기이한 죽음이 찾아온다. 이 소문에 대해 현지에서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드물다. 여전히 강가를 오가다. 자살 사건도 꽤 있었죠. 여자의 온몸이 피투성이인 것이 보였다. 손에 기괴한 인형을 안고 있다. 이렇게 찢어지게 다리 옆에 서 있어요.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누워있다. 내심 불만이 가득하다. 무슨 절망적인 일을 겪은 것 같다. 자살하기 전에 그는 또 강가의 오두막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바로 다리 옆으로 뛰어내렸어요. 여자가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는 순간 강가의 큰 검은 개 갑자기 미친 듯이 부단히 애쓰다. 뭔가 무서운 걸 본 것 같아. 그리고 이 장면은 한 소녀의 관심을 끌었죠. 그는 즉시 강가로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한 바퀴 찾았어요. 때가 묻은 신발 한 켤레만 보인다. 강 한가운데 떠다니다. 여자아이는 즉시 더욱 호기심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신발을 주워오고 싶어요. 어떻게 다음 초? 여자아이는 강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외쳤다. 그런데 강바닥에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어요. 그냥 끌고 갔어요. 신발 한 짝만 강물 위에 나붓기다. 그리고 이때 절에서 복을 빌고 있던 어머니는 비로소 발견하였다. 자기 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듣자니 강가에서 개들의 광비가 들려온다. 어머니 채은이의 딸이 강에 빠졌나봐. 그래서 그는 재빨리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강에 딸이 있다니. 애 신발 일행도 상황을 보고 급히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아이가 실종된 곳을 끊임없이 찾다. 비록 그들이 강을 뒤집어 놓았지만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다 언니 샤오메이는 마음이 몹시 아프다. 왜냐면 여자애가 실종됐을 때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화장실에 간다. 아니면 그의 부주의로 동생도 죽지 않아. 하지만 지금처럼 모두 죽었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를 위해 장례를 치렀다. 지금부터 앞으로 그들은 더 이상 소녀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는 갑자기 재단에 있는 신상을 떼어내고 번홍꽃 한 대야를 위에 놓다. 그 외에 그는 왕 씨에게도 말했다. 계란 하나만 밑에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언젠가 딸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원도 다 들어줄 수 있고. 처음에 왕 씨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딸을 위해 계란 하나를 꺼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계란에는 역시 딸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그리고 딸의 시체는 다음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발견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 왕 씨는 갑자기 크게 놀랐다.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대담한 생각, 그의 머릿속에서 살며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향을 피우기 시작했다. 계란을 매일 넣어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다. 심지어 닭피로 번홍화를 공양하기도 한다. 가족도 딸에게 끊임없이 향을 피우게 하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 딸을 되살리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이어 기도하다. 무대 위에 하나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멀리 영안실에 있던 소녀도 갑자기 일어났다. 진짜 살았어요. 그러나 이때 그는 온몸이 떨렸다. 안색이 창백하다. 산 사람보다 그는 더 죽은 사람 같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독신이다. 적합한 객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여자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들 가족에게 아이가 살아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다. 객체가 있는 경우 귀신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들이 알면 위에는 예쁘고 부드러운 작은 언니들이 많이 있다. 그건 흥분할 수 없다. 한참 동안 염탐하다 보면 정말 빠르다. 여자의 귀환이 악몽의 시작인 줄 몰랐다. 여자아이가 집에 돌아오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 데나드, 그녀의 몸은 또 터무니없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공포스러운 발견. 딸의 목에 이상한 화상을 입었어. 이 장면을 보면 샤오메이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토했다. 어머니도 침착하게 소독수를 억지로 담아 딸에게 주었다. 상처를 깨끗이 치우다. 소녀는 그제야 차츰 나아졌다. 이런 이상한 일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날 밤 여자애가 또 갑자기 눈빛을 아버지 뒤에 음흉하게 나타나다. 왕씨는 놀라서 줄곧 부들부들 떨었다. 근데 자기 딸이잖아. 그가 어떻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소녀가 떠나려 할 때 왕씨는 또 겁에 질린 발견을 했다. 딸의 몸에서 뜻밖에도 대량의 선혈이 흘러나왔다. 이 상황을 보다 그는 얼른 딸을 안고 방으로 왔다. 그러자 딸은 다시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사지의 영문도 모른 채 대량의 멍이 들었다. 입에서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걸린 것 같아. 부부 두 사람은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을 보았다. 얼른 딸을 신부 앞으로 데리고 가라. 그에게 방법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다. 안색이 시커먼 여자를 바라보다 신부는 즉시 비녀를 따서 자신의 혀끝을 꿰뚫었다. 그리고 혀끝으로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운다. 부적을 불태워 여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서 바로 이 순간 여자아이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몸마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신부는 상황을 보자마자 즉시 그의 뺨을 부여잡았다. 악마를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다. 정체불명의 부부, 여자를 해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둘러 앞으로 나가 저지하다. 이 교란은 모두 난장판이 되었다.
엑소시즘이 실패를 선언하다. 다 끝났어. 그리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여자의 몸에 붙은 건 악마가 아니야. 죽은 사람의 유령이지. 원래 그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왕씨 이 모자란 놈은 하필 번홍화로 딸의 넋을 빼앗다. 이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딸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 일단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몸에 빙의된 사망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때문에 샤오메이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났다. 앞서 여동생의 시신을 인양할 때 그들은 또 다른 두 여자를 건져냈다. 이때 마침 병원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다 샤오메이는 두말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왔다. 법의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묻다. 상대방의 입에서 첫 번째 사망자의 이름은 제니였습니다. 16살에 찔려 죽었어요. 죽음은 처참하지 않고 또 다른 죽음에 대해 법의관은 그가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것만 안다. 산채로 익사했다. 기타 정보는 일절 모른다. 게다가 샤오메이는 겁에 질린 발견을 했다. 두 사망자의 목에는 다 같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흔적은 동생 목에 있는 거랑 똑같네? 동시에 바로 이때 샤오메이는 이제야 알았다. 원래 잔잔해 보이는 장어섬, 사실 뜻밖에도 기괴한 저주가 존재하고 있다. 후 샤오메이는 사방으로 수소문했다. 결국 제니 어머니의 집에 왔어요. 이곳이 바로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 여자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오두막. 분명히 그녀는 법의관이 말한 두 번째 사망자이다. 강에 뛰어들어 자결한 배후 이 오두막과 뭔가 연관이 있을 거야. 그러나 샤오메이가 이 일을 물어볼 때마다 메이 이모는 머뭇거리며 아니면 잘 대답하고 아랑곳하지 않거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오메이는 아예 가지 않았다. 그는 즉시 여기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내려갔는데 잠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가슴을 찢는 고함 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그는 급히 소리를 듣고 살펴보았다. 메이 이모가 실성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뭔가 무서운 걸 본 것 같아. 미미가 손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는 이제야 차츰 정신을 차렸다. 바로 이때 메이 이모는 또 겁에 질린 발견을 했다. 차가운 강 위 갑자기 안색이 창백한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 쫓아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굴러가는 거야. 천천히 저한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 귀신이 손가락 하나를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죽어라 메이모를 가리키다. 마치 그녀에게 빨리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때의 메이 이모는 이미 놀라서 벌벌 떨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사망자의 신분을 자기 딸의 죽음과 소미래한테 다 알려줬어. 여자 이름은 유용, 풍월장 직원입니다. 그녀는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있다. 딸도 낳고 그리고 그녀에게 찍힌 자국은 풍월장소의 상징이죠. 그러나 오래 일하면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녀는 딸을 데리고 도망쳤다. 여기 있어요.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제니를 만났다. 두 사람도 이로 인해 뭉쳐 몸을 녹였다.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어느 날 깊은 밤 남자 몇 명이 갑자기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곳에 오자마자 그들은 몇 사람을 때리고 발로 찼다. 유영이가 남자한테 끌려요. 제니도 뺨 맞았어요. 유용이 딸만 남아서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았다. 제니는 재빨리 술병을 집었다. 남자에게 일침을 가하다. 결국 상대방에게 직접 역살당했다. 유용이도 반죽음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의 딸은 결국 남자에게 끌려가 풍월의 장소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메이 이모. 이 모든 걸 다 용한 탓으로 돌리고 바로 그의 출연이라고 생각하다. 자기 딸이 처참하게 죽는 거야. 그리하여 그 도 용모의 서화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를 때리고 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다. 강에 뛰어들어 자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죽다. 그의 생전의 강대한 원망, 그로 하여금 죽은 후에 악기가 되게 하였다. 온종일 메이 이모 곁에 매달리다. 메이 이모한테 들었어요. 샤오메이의 마음은 매우 언짢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유용의 귀신이 들렸어요. 그가 얼떨결에 괴짝을 여는 것이 보였다.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다. 방금 열었어요. 어머니는 또 갑자기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에이, 없어. 전화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동정을 듣다. 왕씨는 재빨리 앞으로 나가 힘을 다해 샤오메이를 밀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7 여자의 부상 상태를 살펴보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윤용이가 아기의 몸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매섭게 망치를 집었다. 결국 왕씨에게 직접 넘어졌다. 용검이 있으면 스스로 이길 수 없다. 또 즉시 일어나다. 신속하게 왕씨의 아내에게 빙의하였다. 뒤이어 그는 또 직접 정체를 드러냈다. 천천히 왕씨 앞에 왔다. 말이 막 끝나다. 어머니는 또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입에서도 갑자기 대량의 오수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급히 자신의 목을 졸랐다. 이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기도하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쓰러졌어요. 더 세차게 떨려 옆에 있는 신부조차도 전혀 방법이 없다. 곧이어 오수가 분수와 같다. 다시 어머니의 입에서. 그리고 그가 마침내 멈췄을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었어.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야. 영광스러운 일은 왕씨 일가 모두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동안 막내딸이 갑자기 실성했다. 동공도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 상황을 본 왕씨는 즉시 깨달았다. 처녀귀신 또 딸 노리네. 그래도 그는 오히려 딸을 안았다. 신부를 거느리다. 친구의 풍월의 장소에 왔습니다. 이때까지 심판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늠름해 보이는 남자, 실제로는 의관금수라니. 그리고 방에 누워있는 소녀는 바로 유용의 딸 청아입니다. 애당초 왕씨는 친구와 함께 풍월의 장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뒤에서 많은 여자들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영희와 그의 딸도 포함되어 있다. 방금 전에 일을 거치다 왕 씨는 이미 알고 있다. 유영희가 귀신이 돼서 자기 딸을 노렸어요. 이 때문에 그는 신부에게 벌을 내리려 했다. 딸의 체내에 더러운 것을 철저히 제거하다. 그 외에 또 물총나무 꼬치칩을 만들었다. 유영희가 자기한테 뭘 못하겠어요. 이 일을 알 수 있는 신파 오히려 그와 동료하여 나쁜 짓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즉시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뒤에 타투남이 막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망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는 먼저 여자아이에게 소주를 토했다. 그리고 복종이를 여자의 입에 넣어서 가슴을 찢는 비명에 따라 딸아이는 마침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런데 도무지 깨어나지 못했어요. 왕씨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그는 즉시 신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옆에 있는 문신남, 소녀의 입에서 나온 포로, 결과 다음 초, 이제 됐어. 유용의 귀신이 문신남에게 빙의되다. 왕씨의 딸도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딸과 추이화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마침 옆에 있는 샤오메이가 보았다. 여기.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온통 사리로 가득했다. 방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마침 앞서 열린 상자를 보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먼지투성이가 된 비디오 테이프이다. 동시에 바로 안에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진면목을 보았다.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일들, 그리고 유용에 대한 부드러운 굴욕, 샤오메이 톤을 구역질나게 하다. 즉시 아버지께 알리다. 왕씨가 당신 딸이 처음부터 죽었다고 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전에 그가 살아난 이유, 전적으로 빙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왕씨는 듣고서 갑자기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물총나무 꽃을 산 채로 목 졸라 죽이려 했다. 그의 영혼을 딸의 몸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살리는 거죠. 샤오메이는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미친 것을 보았다.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탁자 위에 철기를 집어들다. 그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그래도 힘이 너무 약해요. 2파운드를 내려가면 왕씨를 때려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철저히 격노시켰다. 그는 직접 샤오미의 목을 졸랐다. 사지로 몰아넣을 생각이에요? 위급한 시각에 샤오메이는 제때의 한쪽의 칼을 만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목을 찔렀어요. 그제야 이 인면수심의 사람을 죽였어.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